마켓 공감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먼저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 한맥투자증권 영업부의 고광식 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지 화면으로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까가 오늘의 주요 논제가 되겠습니다. 이성호 부장께서는 외국인의 매수세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고요. 고광식 부장께서도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12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시장에서 1,7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는 등 아주 강력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특별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올해 5월 이후에 세계 경제에 두 가지 큰 흐름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또 하나는 빅3 경제가 모두 살아나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가 좀 낮을 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좀 여러 군데 좀 고금리를 찾아서 다니는 그런 자금들이 좀 있게 되고요. 약간 위험성이 있더라도 금리를 좀 더 높은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머징 시장으로 돈들이 계속 흘러 들어간 거죠. 뭐 채권, 주식은 물론이고 외국인 직접 투자 FDI까지도 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3차 양자 완화가 시작된 작년 9월부터 좀 더 본격화가 됐다라고 보는데 5월 들어서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축소가 될 거고 종국에서는 연준의 자산 매각까지도 나오고 금리 인상도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높아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고 리스크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도 좀 줄여야 되고요. 금리가 오르면은 일단 그 투자국들 위험 요인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금리 상승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 과정에서 환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위험 국가들의 리스크를 축소를 해야 되고요. 이런 나라에서 투자자들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으면서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나라. 이런 나라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금리가 상승기로 접어들면서의 변화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도 이제 그 얘기가 참 나왔습니다만 G3 미국과 유럽,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면서 이게 이제 그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이런 나라들이 경기 회복되면은 글로벌 총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내수가 강한 나라보다 수출이 강한 나라가 훨씬 더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잉여 생산이 많다는 것에 대한 디스카운트도 좀 해소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니냐. 금리도 어느 정도 좀 되고 리스크도 적고 또 수출에 그 강한 나라, 수출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두 가지 변화로 인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고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동남아 쪽에서 돈이 좀 빠져나오면서 우리나라로 돈이 유입되고 있고 1년 가까이 동남아 쪽으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달 만에 포트폴리오가 재편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와 인도네시아,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G3,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쪽의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내수가 강한 우리나라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시고요. 고광식 부장께서는 어떤 이유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건가요?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하고 또 중복이 됩니다만은 역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주 전체적으로는 신흥 국가들, 특히 이제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그 지수가 비교적 좀 견조한 그런 보였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PBR이 22배라든가 그다음에 PBR이 24% 정도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돼 있다는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여기에 매력적인 밸류가 작용을 했고요. 특히 그 외국인들은 지난 8월 23일부터 지난주 금요일입니다만 6일까지 한 3조 1,100억 정도로 순매수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순매수했던
그 섹터들을 놓고 본다면 역시 경기 민감주였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이라든가 중국의 경기 모멘텀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불거졌던 그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그 재정 위기, 외환 위기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튼튼한 그 기초 체력이 튼튼한 우리 시장으로의 외국인들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비교적 좀 양호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18개월 연속되는 뭐 경상수지 흑자 기조라든가 최근에 그 안정적인 그 금융 시스템, 외국인들이 제일 좀 우선적으로 좀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교적 견실한 뭐 제조업의 이런 상황이라든가, 네. 우리하고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과도 놓고 본다면 우리 그 IT의 뭐 전 세계 물량의 한 70% 정도가 이제 해외에서 생산되는 부분, 또 이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자동차 이런 부분도 뭐 거의 대동소이할 정도로 좀 올라가 있다는 부분. 뿐만 아니라 일부 그 섹터들, 특히 자동차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화학이라든가 조선 이런 부분도 역시 일본보다는 우리 쪽이 좀 수출 경쟁력을 좀 갖춘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놓고 보면은 그 상반기 동안 외국인들의 그 뱅가드 펀드 물량이 한 10조 정도가 출회가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다시 반대로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여력, 여기에 연기금에서의 꾸준한 뭐 지수를 급등시키지는 않더라도 일정 부분 하반 경직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따라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또 앞서서 짚어봤듯이 또 FOMC 회의가 9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테이퍼링이 테이퍼링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크게 나옴에 따라서 이 부분이 외국인의 시각에 좀 어느 정도 변화를 줄 것인가도 관건일 것 같거든요. FOMC 회의뿐만 아니라 뭐 차기 연준 의장 이슈도 있고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일단 뭐 차기 연준 의장 문제는 좀 그 시리아 문제가 좀 끝난 다음으로 좀 연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도 지금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얘기가 돼서 별 무리 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18일 날 있을 FOMC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를 해서 이게 미국 국채 금리 급등으로 연결이 되고 또 이제 동남아 쪽 이제 또 트리플 약세가 또 나타나면서 우리 증시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인데요. 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과거에도 한 2번 정도 6월 말에도 그랬고 8월 달에도 그랬는데 그쪽이 흔들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그렇죠. 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회복이 됐었다라는 거죠. 과거 2번 모두 짧은 시간에 이제 회복이 됐었다. 오히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에서 그쪽에서 돈들이 좀 빠져나오는 것들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결정이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테이퍼링이 결정이 돼서 이머징 쪽이 흔들린다고 그래도 잠깐 뭐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버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아니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빌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그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을 하더라도 꼭 그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불확실성의 해소라든가 뭐 그런 측면을 봐서 뭐 시장에서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사실 이것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 하나는 요번에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요번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사실 8월 달의 고용 지표보다는 7월 달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1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게 그게 문제고 뭐 그것은 8월 달 고용 자 수도 다음 달에 또 조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의 문제 또 아마 시리아에 대한 공격이 그때쯤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하원하고 상원하고 그러면 그때쯤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연기가 된다면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더 좋아진다.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용 지표가 실제로 발표된 이후에 미국의 CNBC에서 또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기존에 9월에 테이퍼링이 실시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98%였는데 고용 지표를 보고 나서 48%였는데 고용 지표를 보고 나서 43%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매를 우리가 꾸준하게
관찰을 해보자라고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뭐 순차익 잔고는 뭐 올해 들어서 가장 좀 낮은 수준입니다. 네. 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이 되겠습니다만은 매수 차익 잔고가 한 8조 2,212억 정도, 매도 차익 잔고는 5조 2,630억 원인데요. 순차익 잔고가 한 2조 9,582억, 지난해 8월 이후 좀 가장 낮은 그런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차익 잔고가 1년간 한 바닥권 수준이 한 3조 한 8천억 정도 이런 수준을 지금 보여줬던 것에 비하면 지난 6월 그 동시 만기 이후에 1조 3,700억 정도가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긍정적인 지난 8월 옵션 만기 때하고도 좀 확연하게 좀 변화된 모습인데 특히 외국인들의 그 선 현물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부분이 가장 크게 지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외국인 매수 그 여력을 좀 보면은 비채 거래 대금 한 3조 한 7천억 정도, 차익 거래 자금 한 1조 5천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좀 유입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그 선물 회사들 주요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은 뭐 무난하게 이번 트리플 워칭 데이를 좀 무난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9월과 12월 물의 그 스프레드가 한 1.8포인트 정도, 이론 스프레드가 한 2.7보다는 뭐 소폭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일정 부분은 좀 롤오버 되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외국인들에 의한 뭐 선현물, 물론 이제 최근 리스크가 일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리아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환율 변동과 같이 연계돼서 선물 시장도 좀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관심 종목군도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경기 민감주 그리고 대형주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또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이성호 부장께서는 지난주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뭐 기아차, SK 하이닉스 등을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이 종목군이 관심 종목으로 들어있나요?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금 장세는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는 거고요. 네. 따라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을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이기역 조정을 좀 할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 원화도 강세를 보이는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1900 넘으면서 펀드 환매가 들어오고 투신권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은 전반적으로 아직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이런 요인들이 상승 속도를 좀 늦출 수는 있지만은 하락 요인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 대형주들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강식 부장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말씀해 뭐 주시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좀 양극화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이런 상태는 좀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뭐 꾸준한 지속적인 매수세는 뭐 더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기금 올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매수할 여력이 한 5조에서 6조 정도를 이제 감안해 본다면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과연 이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이제 접근하느냐가 이제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렸듯이 역시 중국이라든가 유로존의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경기 민감주, 자동차 섹터라든가 뭐 조선, 철강, 화학, 일부 이제 IT 섹터 대해서도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IT 대비했을 때는 경기 민감 소재라든가 산업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부 좀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면 뭐 현대 하이스코라든가 뭐 현대 모비스 이런 부품주 이런 그 소재 산업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영업부의 고강식 부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 두 분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